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 뉴스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테슬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줘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바로 그 테슬라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그냥 보통 직원이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최고 리더들이 하루에 무려 2명씩이나 동시에 퇴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이마뉘엘 라마키아라는 인물이 링크드인을 통해 테슬라를 떠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테슬라의 모델 Y 프로그램 매니저였어요. 그것도 무려 4년 7개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모델 Y라는 전기 크로스오버 차량을 출시하고 관리해온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델 Y가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아세요? 이 차가 라마치아가 관리하는 동안 무려 2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요.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차를 책임지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의 퇴사가 오늘 테슬라에서 발표된 두 번째 주요 인사 이탈이라는 점이에요. 하루에 2명이나 핵심 리더가 동시에 퇴사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 간에 핵심 인재가 하루에 2명씩 빠져나간다는 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잖아요. 라마키아는 링크드인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After 8 incredible years, I'm moving on from Tesla. What a journey it's been. 그러니까 놀라운 8년을 보냈고 이제 테슬라를 떠난다는 얘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 요. From leading MPI for Model 3 and Model Y variants to becoming the Vehicle Program Manager for Model Y, the best-selling car in the world. MPI라는 건 New Product Introduction의 약자인데요.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3랑 모델 Y의 여러 버전들을 처음 도입하는 걸 이끌었고,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 모델 Y의 프로그램 매니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Leading the all-new Model Y launch was the highlight. Converting all factories across 3 continents in just 2 weeks.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in the auto industr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모델 Y를 출시하는 걸 이끌었는데 세계 대륙에 걸쳐 있는 4개의 공장을 단 2주 만에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산업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로 전환한다는 건 그냥 스위치 하나 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 라인 전체를 재조정해야 하고 수만 개의 부품 공급망을 재설정해야 하고 수많은 직원들을 재교육해야 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새로 세팅해야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보통 이런 일은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E incredibly proud. This achievement belongs to you. The engineers, designers, buyers, and associates in Fremont, 상하이, 베를린, and Austin, who turned an impossible timeline into reality. 이걸 가능하게 만든 팀들, 즉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구매 담당자들, 그리고 프리먼트, 상하이, 베를린, 어스틴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정을 현실로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Grateful to the leaders who trusted me with programs that stretched my capabilities and to the cross-functional partners who showed me that great solutions come from collaboration, not hierarchy.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켜준 리더들과 위계 질서가 아니라 협업을 통해 훌륭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걸 보여준 여러 부서의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법과 프로토타입에서 수백만 대 규모로 확장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흥분되고 곧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겠다고 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테슬라를 떠난 게 라마치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단타 아와스티라는 사람도 같은 날 퇴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이버트라크가 모델 3의 프로그램 매니저였어요. 사이버트럭 여러분 다들 아시죠? 테슬라가 만든 그 엄청나게 독특하게 생긴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디자인의 전기 픽업 트럭 말이에요.
각진 디자인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그 트럭이요. 그 사이버 트럭의 프로그램을 책임지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밝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다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해고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떠난다는 건 회사 내부에 뭔가 변화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라마치아는 테슬라에서 거의 8년을 일했고 그 전에는 롤스로이스에서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일했다고 해요. 여기서 롤스로이스는 여러분이 아는 그 럭셔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항공기 엔진이나 선박 엔진을 만드는 롤스로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동차만 한 게 아니라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경험이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라마치아와 아와스티 두 사람의 퇴사 이후 테슬라는 2025년에만 엄청나게 많은 핵심 임원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드릴게요. 정말 길어요. 먼저 데이비드 이마이. 이 사람은 디렉터 오브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책임자죠. 테슬라 차량들의 디자인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데이비드 라우. VP 오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등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데 그걸 총괄하던 사람이 나간 거예요. 마크 웨스트펄, 헤드 오브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책임자요. 자동차의 물리적인 부분, 즉 채시,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걸 총괄하던 사람이죠. 프라샨 메넌, 리저널 다이렉터 인 인디아, 인도 지역 책임자예요. 인도는 테슬라가 진출하려고 했던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책임지던 사람이 떠난 거죠. 비닛 메타, 헤드 오브 배터리 아키텍처, 배터리 아키텍처 책임자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배터리가 전기차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걸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오밋 압샤, VP/Head of Sales and Manufacturing in North America. 북미 지역 판매 및 제조 담당 부사장이에요. 북미는 테슬라의 홈마켓이자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거기서 판매랑 생산을 동시에 책임지던 최고 책임자가 나간 거죠. 밀란 코바치, 헤드 오브 옵티머스 팀, 옵티무스 팀 책임자요. 옵티무스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미래 먹거리로 엄청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팀의 리더가 떠난 거예요. 제나 페로아, 디렉터 오브 HR, 인사 담당 이사요. HR은 휴먼 리소스의 약자인데 직원 채용 관리 복지 조직, 문화 같은 걸 총괄하는 부서죠. 그 책임자가 나간 거예요. 트로이 존스, 바피 오브 세일즈 서비스 앤 딜리버리, 판매 서비스 배송 담당 부사장이요. 차를 팔고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고객에게 차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핏 베넌, 바피 오브 하드웨어 인지니어링,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요. 테슬라의 모든 하드웨어, 즉 자율주행 칩, 배터리 팩, 센서 시스템 같은 걸 총괄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에로 랜돌피, 디렉터 오브 서비스, 서비스 책임자요. 차를 구매한 후에 고객들이 받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리스트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그냥 일반 직원들이 아니에요. 회사의 핵심 부서를 책임지던 VP급, 즉 부사장급이나 디렉터급 책임자급 인물들이 줄줄이 나간 거예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배터리, 판매 제조, 서비스 인사, 하드웨어 로봇 등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최고 리더들이 떠났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두 명 정도 나가는 건 어느 회사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탈한다는 건 회사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테슬라에서 몇 년씩 일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거 떠난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떠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떠난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고 회사의 전략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내부 조직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들이 생겨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특히 라마치아 같은 경우는 모델 Y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네트워크, 그리고 팀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바로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라마치아가 more to share soon 이라고 했잖아요. 곧 더 공유할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혹시 다른 자동차 회사로 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차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의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인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같은 곳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재들이 대거 빠져나간다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요즘 트위터, 아니 지금은 X라고 하죠. X를 인수한 이후로 거기에도 엄청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경영에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문제니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에서 하루의 핵심 리더 2명이 동시에 퇴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2025년에만 무려 21명이나 되는 주요 임원들이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테슬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러브9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뉴스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